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장을 보러 가시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니, 예전엔 10,000원이면 장바구니가 묵직했는데 이제는 10,000원이면 달걀 한 판도 힘들다 맞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저희 세대,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정말 체감하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5만 원이면 온 가족이 사흘은 넉넉히 먹을 만큼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고기는 둘째치고 야채값만 해도 예전에 2배, 3배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물가 상승이 정말 피부에 와 닿죠. 마트에서 계산할 때마다 이것밖에 안 샀는데 벌써 7만 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면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냉장고를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도 채우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미 1차 지급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2차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모든 국민이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것.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혹시 나만 제외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복잡한 서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터넷으로만 신청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분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더욱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도 이런 점들을 많이 고려해서 신청 방법을 간소화하고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1차 지급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셨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었던 분이라는 걸 알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셨다가 실제로는 조건에 맞았는데 놓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살짝 남겨주시면 지역별로 혜택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제가 답글로 그 지역만의 특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큰 손실을 보는 정보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차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 제외 대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시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처럼 정보를 빨리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려요. 나한테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해당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보다 기준이 완화되어서 1차 때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주변에 계신 이웃들이나 친구분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함께 나누면 더 좋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정이 많으시니까 이런 좋은 정보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요즘 이런 정부 지원금을 믿기로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수료만 내면 대신 신청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은 모두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댓글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요. 내가 받았던 다른 지원금 때문에 이번에는 못 받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궁금한 점들도 오늘 다 풀어드릴 테니까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시면 댓글에 궁금해요라고 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 나는 대상이구나 혹은 나는 제외되겠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1차 소비 쿠폰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8월 18일 기준으로 무려 97% 지급 완료. 거의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요. 대구가 신청률 96%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도 95%를 넘겼습니다. 서울은 94%대 경기도는 95% 초반이었고요.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약 93%대에 머물렀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제가 여러 지역 어르신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대구나 울산 같은 곳은 동네 상권이 아직 활발해서 쓸 곳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대구 서문시장 같은 전통시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은 처음이다 하시면서 정말 꼼꼼하게 장을 보셨다고 해요. 반면 제주도는 관광지라서 정작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한 제주도 할머니께서는 관광객들 상대하는 비싼 식당만 있고 우리가 갈 만한 동네 가게는 가맹점이 아니라서 쓸 데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기한은 9월 12일까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종료 단계인데 중요한 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셨느냐는 거였어요. 리서치 기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쓴 곳은 외식이 30%, 그 다음은 생필품이 30%였어요. 우리 시니어님들은 특히 쌀, 라면, 채소 같은 생필품에 집중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층은 주로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에 많이 쓰셨는데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정말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만 사셨더라고요. 한 60대 아주머니는 평소에 비싸서 못 사던 한우를 이번 기회에 조금 샀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세대는 알뜰하게 살림하는 지혜가 몸에 배어 있으시죠. 특히 놀라웠던 건 어르신들이 이 쿠폰을 받고 나서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할인할 때만 사던 건데 이번에는 좀 더 좋은 걸 사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마트 관계자들도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좀 더 고급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셨다고 증언했어요. 또 의료나 건강 항목에도 적지 않은 비율이 사용됐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약국에서 영양제나 건강식품 구매하시는데 많이 활용하셨고요. 한 70대 할아버지는 평소에 아까워서 못 사던 비타민을 이번에 샀는데 몸이 한결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현명하게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 할머니께서는 쿠폰으로 손자 옷을 사주셨는데 요즘 애들 옷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그래도 이 쿠폰 덕분에 손자한테 좋은 옷 하나 사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불만이 좀 있었어요. 쿠폰을 써야 할 곳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시골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동네에는 마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가맹점이 아니라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전남도서 지역에서는 버스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쓸 수 있다는 하소연도 많았어요. 이에 정부가 일부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이라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전체 매장의 5% 정도만 해당돼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차 지급 때는 좀 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2차 소비 쿠폰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급일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궁금하시죠? 그럼 어느 정도 소득이 상위 10%일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 원 초과시 제외, 2인 가구는 월소득 825만 원 초과시 제외, 3인 가구는 월소득 1,055만 원 초과시 제외, 4인 가구는 월소득 1,280만 원 초과시 제외예요. 즉, 이 금액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모든 연금이 소득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총 월소득이 150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또 임대소득도 포함돼요. 작은 원룸 하나 임대를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면 그것도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연금 100만 원에 임대소득 50만 원이면 총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은 적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은퇴하신 분이 월 소득은 200만 원 정도인데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집값이 12억 원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이라는 거예요. 실제 집값은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강남 아파트 중에는 실제 시세가 20억 원인데 과세 표준은 10억 원인 경우도 많거든요.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은행 적금이나 예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만 연 2천만 원을 넘으려면 정말 큰 돈이 들어있어야 해요. 대략 10억 원 정도 예금이 있어야 연 2천만 원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후 자금 정도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주식 매매 차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국민은 1차 더하기 2차 합계 25만 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합계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합계 50만 원이에요. 추가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1차 때 3만 원 추가 지급, 인구 감소 지역은 무려 5만 원 추가 지급 혜택이 있었어요.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이번 2차 지급은 1차보다 신청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된다고 해요. 1차 때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검토해서 조건에 맞으면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편리해진 거죠. 하지만 1차 때 신청 안 하신 분들이나 세로 조건에 해당하게 된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은 1차 때와 비슷할 것 같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세히 검토해서 알려주니까 안 될 것 같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일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고요.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1인 가구 502만 원 초과, 4인 가구 1280만 원 초과 등의 기준이 있었죠.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나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도 제외되고요. 나머지 국민은 1인당 10만 원 지급,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세대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정부 지원을 받겠어 하고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번 소비 쿠폰도 그렇고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보험 혜택 등등 정말 다양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알아보자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해당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시니어님들 이 내용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나는 해당되는 것 같아. 혹은 아쉽게 제외되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외되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1차 때는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셨나요? 생필품, 외식, 의료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 써서 정말 좋았어요 하는 후기들을 공유해 주시면 2차 받으실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댓글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확한 신청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통 지급 시작일 일주일 전쯤부터 신청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9월 15일 정도부터는 관련 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은행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보세요.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정부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게 업무 중 하나라서 정말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청할 때는 꼭 본인 명의의 계좌를 준비하세요. 자녀 계좌나 배우자 계좌로는 받을 수 없거든요. 혹시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사기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대신 신청해드린다, 수수료만 내면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은 모두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공식 사이트나 공식 기관에서만 받아요.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답하지 마시고 가족분들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사기꾼들은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보들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정이 많으시잖아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친구분들과도 이런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시면 정말 좋겠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 중에 다음에는 또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소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민생 지원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정부 발표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님들께 꼭 필요한 생활정보, 복지 소식들을 제가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에는 도움됐어요 라고 한마디만 써주셔도 제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부 지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건강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있어야 그 돈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챙기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